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연금 이야기를 좀 준비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있어요.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세일즈맨이지 않습니까?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제 일인데, 희한하게, 연금 상담이 잘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연금 상담이 들어오지 않지?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연금보다는 보험 상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농구 용품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거기에 농구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농구에 관련된 티셔츠들, 예. 그 다음에, NBA 선수들, LA 레이커스들, 모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대 같은 것들. 상품을 갖다가 다 진열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품을 진열을 해 놓는데, 그 상품을 진열을 해 놓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난 보험 상품도 판매하고 연금 상품도 판매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소개를 보험 설계사라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연금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판매를 하는지조차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연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영상을 좀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왜 연금보다 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금도 들고, 펀드도 들고, 연금도 들고, 주식도 하고, 나눔 재테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내가 사고가 난 거예요. 실제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그게 사건이 좀 크게 발생됐을 때 내가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재테크들을 다 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병원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부분을 다 깬 것도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한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보험 설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험 설계사는 단어를 갖다가 좀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을 때 FC라는 용어도 있는데, 저 이종범 FC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FC가 Finance Consultant의 약자인데 이렇게 얘기도 안 하는 이유는 그 재무 컨설팅, 그 자산 관리라는 용어가 사실 조금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저는 근데 사실 어떤 재무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꽤나 잘하는 설계사라고 저는 생각을 갖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낯뜨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산관리, 재무 컨설팅이라는 이게 용어를 쓰다 보면 본질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그 용어를 좀 기피하고 약간 멀리하는 느낌들을 갖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연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라도 내가 연금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도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금에 대한 지금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총 3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연금보험이라는 게 우리한테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필요하다고 하면 왜 그게 필요한 거지? 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상품 중에 변액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 연금이 있거든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초이스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한 제 개인적 주관적 관점이 담긴 영상, 그게 두 번째 영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영상은
연금 상품 중에 세제 적격 그리고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이 있거든요. 이제 세제 적격 상품이면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이제 내가 낸 세금을 갖다 다시 환급받는 어떤 이런 연금 상품이 있고, 세제 비적격 상품은 환급은 되지 않지만 10년 지났을 때 내가 그 가입한 연금의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는 면제가 되는 뭐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 두 상품이 만약에 내가 연금을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할지에 대한 이거는 약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래서 총 3파트로 나눠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게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주제는 연금보험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자료건 뭐 나름의 어떤 개요나 이런 거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좀 약간 리얼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냥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 1도 안 했습니다. 우선 한번 볼게요. 우리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보통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업자 기준은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일반 회사원으로 칠게요. 한 중견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쳤을 때 그 사람들이 은퇴하게 됐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한번 체크를 해보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일 거예요. 뭐 다른 게 뭐 더 있나요? 뭐 더 있으면 한번, 만약에 더 있는데 뭐 제가 캐치를 못 해가지고 얘기를 못 한 거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10년간 보험업계에 일하면서 이 두 개 빼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도 없죠, 사실. 그럼 뭐예요?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은 대체 뭐 가입을 하면은 실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수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저희 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의사신데 어쨌거나 국민연금이 지금 받고 계세요. 받고 계신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오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았을 때 뭐 이런 느낌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서도 어쨌거나 그 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심적인 안정감을 느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갖다가 이제 수령하게 될 때 얼마를 받게 될까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요런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기성세대,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죠. 제가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거의 이제 70 다 되셨는데,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프레임을 좀 봤을 때, 그때는, 출산율이 되게 높았어요. 출산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남 5녀. 그래가지고 총 7남매였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총 5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내는 인구수도 되게 많았어요. 예, 많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출생률이 저하가 됐죠.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집은, 3남매예요. 저 위로 형이 있고, 제 밑으로 이제 여동생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국민연금을 내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었는데, 이제 저희 기성세대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갖다 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 받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국민연금도 소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소진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납입해주는 주체들이 그 정도 인구수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숫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보다 저희 세대가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납입하는 사람이 수도 적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국민연금을 내는 금액이 커졌다든지 아니면은 국민연금을 내는 금액이 그대로라고 하면 나중에 수령할 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도 예전에 저도 한 7, 8년 전에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2050년 되면 국민연금이 다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잘 모르겠고, 뭐 어쨌거나 벌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좀 먼 미래의 얘기니까. 근데 뭐 혹시 뭐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은 갖긴 해요. 왜냐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아니 납입은 납입대로 했는데 돈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시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뭔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때가 돼봐야지 알겠지만, 솔직히 영원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예, 저희 아버지가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 달에 수령하지 않을까, 한번 저는 지레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게 퇴직금이거든요.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퇴직하기 직전에 받는 그 월급, 3개월치의 월급 마지막, 그 월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분의 1로 쪼개요. 12분의 1로 쪼갠 것에 대한 근속연수를 곱한 게 퇴직금이에요. 예를 들게요. 그 중견기업에 다니는 한 사람이 한 60세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때 마지막에 받은 월급이 예를 들면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퇴직 직전 3개월에 그 월급이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한 12분의 1로 산정이 돼요. 그 600만 원에 대한 12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그냥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0, 한 55만 원 되나? 약 55만 원. 그냥 55만 원을 칠게요. 그리고 근속연수를 20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20년 너무 짧나? 25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계산하기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25년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그니까, 30살에 취업을 해서 55세에 은퇴한다. 그 정도면 뭐, 25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길게 그냥 30년을 가죠. 계산하기 편하게. 네. 30살에 취업해가지고 60세에 은퇴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55만원에 곱하기 12 곱하기 30이죠. 그러면은 퇴직금 총 금액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제 핸드폰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얼이니까. 예. (55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30 하면은 1억 9,800만 원이 나와요. 예, 1억 9,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1억 9,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선지급해서 퇴직금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금을 갖다가 한 번에 받으면은 그 퇴직하신 분이 뭘 하죠? 뭐 치킨집을 차렸다가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해요. 예, 망하고 나서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약간 뭐 자살이라든지 약간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하면서 이게 좀 되게 위험하다 라는 얘기도 나와서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연금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25년을 갖다가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억 9,800에 잠시만요. 1억 그냥 깔끔하게 저희가 30년 했잖아요. 30년을 갖다가 60세 은퇴해가지고 3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 가정할게요. 90세까지 받는다 가정하면은 똑같죠, 계산이. 55만원을 계산했으니까 매달 55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55만원. 퇴직금 매달 받는 금액 55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35만원. 40만원씩이죠. 그러면 55만원에 40만원. 계산하기 좀 편하게. 그러면은 55, 40 얼마예요? 95만원. 95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60이 됐을 때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내가 매달 받는 금액이 95만원이에요. 95만원. 가지고 좀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같이 직장 생활 했으면 그분도 퇴직금하고 국민연금 받겠죠. 근데 만약 주부였어요. 그러면은 와이프분이 어떻게 보면 받는 연금 금액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두 부부가 이제 자녀들은 다 독립했어요.
다 독립해서 이제 각자 삶 사는데, 두 부부가 95만원 가지고 산다. 모르겠어요. 제 느낌상 되게 좀 빠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60세가 된 시점 때 물가는 더 올랐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환산해보면 95만원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예전에 2000년대 후반에 되게 유행했던 책이 있었는데, 우석훈 박사가 쓴 책 88만원 세대라고 있거든요. 마치 88만원 세대의 삶이 노후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95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약간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종속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제2의 직업 얻고, 자녀들에게 종속된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자녀하고 내 자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이프 되는 사람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번에는 좀 친정 쪽 가지 말자. 오빠 또 우리 지금 애들 양육비에 뭐해? 오빠 잘 생각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부부싸움이 또 나진 않을까? 당사자는 몰라요, 잘. 근데 어느 시점부터 내 자녀들이 명절 때, 구정 때나 아니면 추석 때 집에 잘 안 놀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오라고 막 이렇게 오바 떨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실제 여러분이 은퇴한 시점이 됐을 때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이 삶이 행복할까, 괜찮을까, 나이스한가. 나는 내 나름대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취업도 하고 되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제 3의 인생이 찾아온, 노후라는 3의 인생이 찾아왔는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좀 그런 거죠.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막 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이제 민간 기업은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은 그러면 연금 상품 중에서 우선 세제 비적격 상품, 그 안에 금리 연동형 연금 상품이 있고 변액 연금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제 비적격 상품 중에서 금리 연동형 상품과 변액 연금 상품을 비교 분석하면서 어느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